오늘의 뜨거운 뉴스를 다정하게 5분 브리핑 CBS 아침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조태임. 어텐션 뉴스를 맡고 있는 김동빈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일함정 우길기 논란 자이함기 달고 부산항 입항. 두 번째, 북 정찰위성 6월에 발사 한미일 단호한 대응. 세 번째, 괌에 발목 낀 관광객들 일주일 만에 탈출. 이렇게 3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일함정 우길기 논란 자이함기 달고 부산항 입항. 이거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일본 해상 자위대군함이 우길기 문양과 유사한 자이함 깃발을 달고 부산항에 입항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부산항에 왜 입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정부 주도의 그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이 일본 호위함 뒷부분에 자이함기가 걸려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이함기가 왜 논란이 되는 거죠? 자이함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우길기와 거의 비슷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우길기는 예전 일본 침략 전쟁의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는 그런 문양인데요. 그 서강도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이 우길기를 버젓이 사용해 아시아인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상기시키고 있다, 몰상식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훈련 참가국 해군에 항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의 해명이 또 논란 사고 있거든요. 네. 우길기와 자이함기가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르다 이런 해명을 국방부에서 내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데요. 조금 그 달라요. 우길기 가운데 그 빨간 동그라미가 네. 자이함기에서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긴 한데 그 16개의 햇살 문양의 방사형으로 네. 퍼져나가는 빨간 그건 기는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그리고 일본도 2019년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이함기는 일본 우길기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네. 이 우길기가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정부의 입장은 우길기 개양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해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해군이 주최한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이함기를 들고 들어온 적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네, 이런 거죠. 그런 건데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 자유함기 일본 보수 우파와 일본 우파의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깃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그 갖는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해상자위대가 국제 관함식에 초청이 됐지만 이 자유함기를 좀 달고 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결국에 일본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죠. 네, 다음 소식 살펴볼게요. 북 정찰 위성 6월에 발사, 한미일 단호한 대응. 네, 북한이 첫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천명하자 한미일 3국이 강력 대응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게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다음 달에 발사하겠다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건데요. 네. 정찰 위성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문제될 거 없어 보이는데 왜 이 뉴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랑 거의 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상 탄도미사일 기술이 아니냐 이러면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요. 네. 외교부는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다. 불법 행위이다 이렇게 밝혔고 발사를 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한미일 3국은 강력 공동 대응을 다짐한 건데요. 네. 그런데 이 뉴스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있다고. 네, 위성 발사 전국에서 북한이 일본에 사전에 이 정찰 위성을 쏠 것이다라고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빠진 채 일본과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이 일본에 유화적 손짓을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또 최근 북한과 일본이 그 납치자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반영됐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일본과 한일 관계,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패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세 번째 소식은 괌에 발목 낀 관광객들 일주일 만에 탈출. 이건 네.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태풍 여파로 태풍 마와르 여파로 괌에 우리 관광객들 갇혀 있었잖아요. 네. 일주일 만에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네.
첫 수송편인 진에어 소속 항공기가 한국에 도착한 건 어제 저녁 8시 50분쯤인데요. 그 비행기 안에서 착륙되자마자 그 승객들이 확 박수를 치고 네. 환호를 했다고 해요.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네. 괌에서는 정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자 공급도 안 되고 했는데 네. 우리 외교부가 뭐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현지 이제 교민들의 도움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 지금 한 900여 명도 남았다고 하는데 내일까지 입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오후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